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9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적어놓은 것처럼 피델리티에서 나온 문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이 비트코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이따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54,400명. 자,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시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54,400명 다시 시작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자, 고량주 과정도 오늘 세 자리 남아 있습니다. 세 자리. 오늘 세 자리를 꿰찰 수 있는 분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하네요. 고량주 과정은 선물 거래를 배우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 선물 거래에서 좀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아니면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1시간 마라톤 특강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또 어제도 저는 단타를 쳐서 153%짜리 하나 먹었습니다. 한 800달러 넣어서 1230달러 한화로 160만원 어제 또 단타 깔끔하게 쳐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선물 거래에서는 아까 152.66%니까 이거 제가 이걸 한 몇 시간 투자했을까요? 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수익을 내면 바로 은행 가거든요. 왜냐면 바로 수익을 이렇게 출금을 해서 실제 그 돈을 내 손에 쥐어보면 느낌이 달라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어제 은행 간 김에 수익의 일부를 직접 신권으로 현금화했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걸 광고로 뭐 하나은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적금 1년에 5%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적금 1년 5%. 와, 5% 받고 그 다음에 기프트 세트, 선물 세트도 주고, 이야,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100만원 넣으면 5만원. 와, 5만원이 어디예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저는 153%에 저도 800달러니까 거의 한 100만원 넣은 거거든요. 100만원 넣었는데 163, 제가 뭐 사행심을 여러분께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물 거래라고요. 근데 잘못 손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망가지죠. 망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방법을 몰라요. 그냥 레버리지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들로 하는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방법도 여기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죠. 저라면 보겠습니다. 전 수강료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12만원이라고. 아깝지 않을 겁니다. 원하시는 분도 언제든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방 찰 겁니다. 세 자리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주잔 이것도 어제 주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설 선물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커피잔 세트는 지금 이야기 또 어제 가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많이 방금 보셨죠? 114명 이야기 많이 들어와서 주문한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문해 두시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설 선물로 무난하게 이렇게 고마운 분들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24K 금도금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주문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소주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12만원 너무 좀 비싼 느낌이 있으면 이거는 뭐 썩 비싸지도 않으면서 또 선물 느낌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주잔 또 설이니까 소주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분 보십시오. 6개 구입하신 분 드디어 쓰셨네요. 설 선물로 6개 추가 구입했다. 이것이 바로 설 선물이죠. 그래서 6개를 구입하셔서 제가 서비스로 제기호까지 선물로 드렸습니다. 코인까지. 깔끔하죠. 최고의 설 선물. 지금 이렇게 이대로 나갑니다.
뭐 실물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최고의 설 선물 될 겁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도 리플로 대박 나세요 하면서 주세요. 근데 리플 가격이 별론데? 아, 오를 거예요. 저가 매수 하세요. 저가 매수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고가 매수에 반대예요. 저가 매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설 선물로 인기가 좋네요. 자, 자연스럽게 가격 이야기 먼저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자, 지금 비트코인이 관건이니까 비트코인 먼저 보여드리면서 출발하죠. 어제 5,300만원까지 떨어졌고, 제가 이때 방송해드렸죠. 이때 가장 정점일 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도움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시 리셋이어서 지금 파랗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회복이 되어 있다. 뭐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도 이때 방송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회복이 되고 있다. 기술적인 위치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임박해 있다.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삐져나온 거 저기 패닉셀링 나왔고, 그 패닉셀링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RSI도 13 찍고 올라가고 있다. 네, 어제가 참 버티기 힘든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또 방송을 켰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네, 삐져나온 것은 패닉셀링이에요. 정확한 위치잖아요. 패닉셀링이니까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87.22까지는 과한 거죠. 너무 과하다 싶은데 여러분이 조금 멘탈이 좀 흔들리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해서 어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14시간 전에. 어느 때였냐면 이때였어요. 38,890. 그러니까 38,000달러, 39,000도 깨졌을 때. 이때 제일 정점일 때. 이거 진짜 공포였거든. 이거. 쑥. 숨도 안 쉬고 쑥. 이거 접하신 것 기억나시죠? 이때. 그러니까 한번 저기 차트로 보시면 움직이시는구나. 이때.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어제로 치면 한 이 정도 느낌이었죠. 이 정도 느낌이었을 때 누나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4만 달러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반납 4만 달러 반납 3만 9천 달러 반납 어제잖아. 어제 4만 달러 반납 4만 달러 반납 4만 달러 반납 4만 달러 회복. 뭐 장난치는 건가요? 반납했다면서 겁주다가 또 회복됐다고 또 겁주는 아니 뭐 장난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 판이 바로 이런 판이다. 네, 변동성 짙은 판. 이 판에서 살아남는 자가 정말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늘 제목 피델리티에서 나온 이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분명히 여러분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2022년과 2023년에 진짜 최악의 난이도였던 이 두 해를 넘긴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그 중에 이제 첫 시초고 2022년, 2023년은 우리 금리 인상이라는 CPI 이러한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 할 때는 전혀 특히 CPI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을 그것도 미국 CPI 그런 것인데 2년 동안 우리가 호되게 제대로 공부를 해버렸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또 시간 몇 년 지났다고 까먹지 마시고 나중에 또 옵니다. 그때는 이제 제대로 써먹으시면 됩니다. 특히 고량주의 분들은 숏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때쯤 되면은 우리는 굳건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롱숏 다 발라먹는 고량주의 분들이 되실 건데 중요한 것은 2022년과 2023년은 이거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악재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 기술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이슈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슈는 아시는 것처럼 뭐 다양하게 유추가 가능하지만 뭐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 아니면 GBTC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그냥 지나가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이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GBTS에서 만약에 거기서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 평생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죠? 마운트 곡스 상환 뭐 계속 상환하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선한 악재였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충격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절정이 이제 39,000, 38,000 이 정도에서 나왔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비트코인 드라이버스이고 지금 이 음영 부분 있죠. 이 아이보리색 음영 부분 이 부분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채널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워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정색이 실제 비트코인의 차트예요. 실제 가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것 숫자가 이제 연도입니다. 연도. 디셈버는 12월 다 하시는 걸 테고 이게 이제 12월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이 정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 이 정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9,021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ETF 승인. 49,000달러까지 올라간 게 겨우 이거예요. 이 채널에, 이 통로에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내려왔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삐져나올 때도 있고 튀어나올 때도 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이제 삐져나온 거죠. 지금 살짝 삐져나온 거예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채널은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8,000달러, 90,000달러, 100,000달러 이렇게 갈수록 될 가능성이 있다. 저점도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방금 어제 경험했던 39,000달러 또 좀 지나면 45,000달러 좀 지나면 50,000달러 이게 이제 바닥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에는 39,000달러는 야 진짜 거의 꿈의 가격 아니었습니까? 야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39,000달러가 가능해? 지금은 30,000달러도 돌파하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제 39,000달러를 우리가 경험해버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닉을 느꼈다. 이때 패닉을 느꼈다. 뭐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correction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하루빨리 이렇게 좀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 나온 방금 자료예요. 피델리티를 제가 검색해 봤더니 피델리티 코리아도 있고 역시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한번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fair value band 이걸 이제 밴드라고 한다면 적정 가치 구간이 지금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적정 가치 구간에서 살짝 조금 삐져나왔다. 그러나 다시 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리플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고 15분 봉으로 짧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있는가 하면 빨간색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15분 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원래 자리 돌아온 거잖아요. 다만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결국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것이거든요. 것이군요가 아니라 것이거든요.
만약에 잡코인이라면, 잡코인은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선물 거래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텔러라고 있거든요. 텔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일봉을 보면 이렇게 너무 길어서 보이지도 않네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저 일봉으로 보니까 그렇지, 한 4시간 봉으로 보면 이겁니다, 이게. 짝대기 1시간으로 한번 보려나? 1시간에도 이거 아닌데? 아, 그렇죠. 아, 이거죠, 이거요. 607달러짜리가 644달러까지 올라간 게 있거든요. 이렇게 빌드업 쭉, 이런 게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인 차트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종목이 큰, 그러니까 규모가 큰, 시총이 큰 암호화폐가 이렇게 됐다면 큰 이슈가 있겠다.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보시면 지금 177달러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파란색만, 아니, 장대 양봉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건강한 지금 차트라고 생각되시나요?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45도 각도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때 탔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화끈한 불기둥 하나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44달러까지. 이게 정상입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만 남아있겠죠. 이게 더 무섭고 두렵고 이게 더 위험한 차트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건강한 차트는 아닙니다. 저 암호화폐를 제가 평가절하는 게 아니고 그 차트, 그 순간적인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훨씬 건강한 차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리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엄연한 대장주이기 때문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을 간단하게 내드리자면 굴곡 있는 차트가 건강한 차트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굴곡이 있어야 돼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합인 건강한 차트에서 우리는 잠깐 파란색을 잠시 접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파란색을 접하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절대 귀에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쁜 소식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게 좋은 것이다. 이걸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말하는 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는 지나야지, 아, 그렇네. 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나 저는 좋을 때도 저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매수는 고통스럽게, 그리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다. Buy the dip.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파란색을 접하는 중에는 절대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빨간색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비로소 느끼게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IMF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때 그때도 그랬고, 너무 먼 과거까지 갈 필요 없이 2020년 3월 코로나 전 세계에 퍼졌을 때, 팬데믹 선언 때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는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심한 공포였죠. 네, 코스피 1000도 깨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눈부시게 바로바로 회복했죠. 네.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던 그런 경험도 주식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만 사래요. 계속 오르니까 그만 사래요. 그래서 조정이 진행 중일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정이 종료되고 회복이 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답은 나와 있어요. 피델리티에서 유출이 됐는지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세력들이 이 정답을 보지 못하게 하죠.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매우 쉬워요.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귀 다 막아버려요. 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7%는 그냥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다. 다만 세력의 농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한 발짝씩만 딱 물러서서 제3자의 느낌으로
지금 이런 판이 냉정하게 판단이 될 때, 그리고 또 이런 기회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줄 알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이제 이 판이 보이는 때가 될 겁니다. 그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진짜 1차원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아니고 이 판세가 보인다. 이런 의도를 알겠다. 그럴 때가 아마 오기를 바라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앞뒤가 안 맞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까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운전도 초보일 때가 있었을 것이고, 뭐 영어도 초보일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판도 초보일 때가 있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A라는 것을 하게 되면 누구든 다 초보부터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능숙하게 되거든요. 많이 하다 보면 막 가끔 무슨 뭐 생활의 달인 해가지고 막 박스 포장 엄청 빠르게 하고 막 달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몸에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뭐 스마트하고 안 하고 똑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많이 하다 보면 누구나 그렇게 숙련되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니면 뭐 우리 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처음에는 50km는 밟는 것도 무서운데 시간이 지나면 막 200km 달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운전도 시간이 지나면 늘게 마련이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근데 이상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초보로 남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능숙해져야 되는데 영원한 초보로 남는 게 두 가지가 얼른 생각하면 그중 하나가 저는 영어는 여러분 영어 초보 아닌 분도 있겠지만 영어 초보시죠? 그죠?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나잇 how are you 하면은 제가 how are you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그거 맞아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I'm fine thank you and you. 전설의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전설의 영어 회화 패턴이다. Fine thank you and you. 몸이 아파도 Fine thank you and you. 리플이 떨어져도 Fine thank you and you. 하와이로 물어보면 Fine thank you and you밖에 모르니까. 예? 기분이 안 좋아도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 이제 원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표정은 별론데 계속 좋다고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영원한 초보로 남는다. 왜 영어가 영원한 초보로 남을까요? 네, 일단은 배울 의지가 없고, 하고는 싶은데 하기는 싫어. 그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초보. 그러니까 시중에 영어책도 초보책만 불티나게 팔려요. 시땡스쿨 있잖아요. 시땡스쿨. 지금은 조금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때 붐을 일으킬 때가 있었잖아요. 다 초보거든요. 근데 그때 초보가 지금도 초보야. 영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주제인 투자입니다. 투자도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97%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럼 영어는 그렇다 치고 투자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일단 욕심 가지고 들어와요. 물론 누구나 욕심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나 욕심이 과하죠.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략 전술 필요 없어. 난 무조건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다가 이제 물리고 나면 네가 그래. 이게 어린이잖아, 어린이. 너 때문에 남 탓. 정치인들 남 탓하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 보기 좋던가요? 어제 100분 토론 보셨습니까? 저는 시사 프로그램도 꼭 챙겨보는데, 네, 정치인들이 안 했으면 하는 것들 네 분의 정치인 패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누가 나왔냐면 김성태, 호칭을 빼겠습니다. 김성태, 김용남, 진성준, 신경민,
이 네 분 정치인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께서 남 탓하는 정치인들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야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건 뭐 저는 정파 없습니다. 남 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나는 거잖아. 엄마 때문에 어린이를 이제 어른을 어린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초보는 왜? 욕심. 그래서 투자판도 초보 딱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반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발전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화위복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저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 좋을 때가 제일 제가 발전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듦과 고통을 겪고 있는가? 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왜냐면 모든 건 다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가끔 본인의 기분대로 행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충분히 기분이 안 좋으면 행동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한 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지만. 왜냐면 그 기분도 결국엔 다 지나가잖아요. 그 잠깐 기분이 안 좋았다가 지나가는 걸 가지고 문제 삼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어제 마트 갔는데요. 이제 바구니에 이렇게 먹을 걸 사고 뭐 하나를 더 사려고 이제 그 줄 서고 있으니까 그 바닥에다 두고 다른 거 하나 더 사고 또 오려고 하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 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저씨 두 분이 소주를 여러 병 사가지고 딱 제 앞에 속된 말로 새치기죠. 새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바구니를 놨다고 해서 네, 그게 뭐 내 자리라는 그런 뭐 법은 없으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죠. 일반적인 행동 아니에요. 바구니가 있으면 바구니 뒤로 가는 게 정상인데 그 앞으로 가서 그냥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먼저 하라고 하시죠. 예. 먼저 하면 되지 뭐. 먼저 하고 싶다는데. 상대방이 먼저 하고 싶다잖아요.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먼저 하라고 했죠. 아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바구니를 좀 뒤쪽으로 빼려고 뒤쪽으로 뺐어요. 이렇게 숙였는데 이제 그분의 팔꿈치하고 제 머리 정수리하고 제대로 맞아 쿵 맞았어요. 아 저도 모르게 했어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뒤를 돌아보는데 저는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바구니랑 부딪힌 줄 알고 굉장히 딱딱한 제 머리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앞을 보시길래 순간적으로 좀 화가 났죠. 아프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모르고 한 거잖아요.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참고 말지. 제가 뭐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간의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보기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잘, 이렇게, 제가 저처럼 일상생활을 비유를 들면서 방송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와닿거든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면서 이런 기회는 내가 정말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투자적인 면에서요.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나를 반추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 헐뜬 그 가격 떨어졌다고 올커니 기회 왔다 싶어가지고 뭐 600원에 입 벌리고 있다 100원까지 갈 것이다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요. 저는 댓글의 자유는 보장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거 하면 순간적으로 시원하겠죠. 야 리플러들 리맨들 봤지? 근데 이게 지금 이 가격이 리플의 결론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12월까지 남았는데 아직 11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그때도 700원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저는
뭐 남 참견하고 뭐 예언하고 그럴 시간에 저를 네, 다독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3%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방송 끝나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네, 30분간 독서 타임이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놓고 30분간 독서 타임을 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책 몇 권 구입하셨나요? 아직까지 한 권도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한 권 구입해보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채찍하고 발전시킬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이거 너무나 제가 여러분께 외람된 발언입니다. 예, 그럼에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분 나쁘죠. 5,300만 원 기분 나쁘죠. 리플 709원 기분 나쁘죠. 예, 기분 나빠요. 예, 그건 아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뭐 전반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요. 모든 말씀에 존중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서로 헐뜯지 마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다독여야 돼요. 저희 고량주 회원분들은 얼마나 어떤 분인지 보여드릴까요? 상위 3%는 어떻게 노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 아직 안 봤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된대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이니까. 굿모닝, 맞아요. 야, 주머니를 3개 써보기는 어제 오늘 처음이네요. 바로 이거죠. 우리 안창땡님. 저희 회원분들에겐 주머니를 10개 갖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1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럼 10만원을 10등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회원분들한테는 세게 이야기합니다. 1000만원 밖에 없어요. 100만원 10등분 하세요. 1억 원인데요? 1억 원 한 방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나요? 1000만원씩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1000만원씩 10등분 나누세요. 그리고 끝까지 갖고 계세요.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쓸 때가 생기거든요. 보세요. 이런 하락장에 리플 개수 이렇게 많이 모아도 되는 건가요? 야, 주머니 위력 대단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개방송 댓글과 내부의 댓글 들어오십시오. 저는 고량주 들어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유상종. 여러분, 유유상종 아십니까? 여러분, 근묵자흑 아시나요? 근묵자흑. 또 한자로 쓰면 여러분 놀라시니까 안 쓰겠습니다. 근묵자흑. 네, 근묵. 먹이 가까이 있으면 자흑, 흑색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백색입니다. 백색. 깨끗한 청정구역입니다. Bad is good. 안 좋은 것도 돌이켜보면 나쁜 게 더 하락할지 모르겠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놓기 잘했다고 좀 맞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있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좋은 것도 돌이켜보면 좋은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떨어졌다고 화만 낼 게 아니에요. 화내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만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이 기분이 태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가 진짜 코인키스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고량주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잖아요. 여러분은 리플 700원 깨졌는데 저한테 하트 날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락장에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선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주문하신 분들 이 시간에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설 선물 최고의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좀 약한 분들에게는 약한 선물 그래도 24K입니다. 소주잔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고마운 분들에게는 커피잔 세트. 커피잔도 8세트 한 번에 사신 분 있어요. 8세트. 저 거짓말 아니잖아요. 8세트 사신 분 한번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8세트. 귀인에게 나눠준대요. 그리고 다 돌아온대요. 와,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시 반에 뵙겠습니다.